여러분, 한 나라의 영혼을 캔버스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핀란드라는 나라의 시각적 정체성을 거의 혼자서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화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고요한 호수,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 그리고 물결에 비친 하늘까지. 이 그림 한 장에서 핀란드라는 나라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체 어떻게 한 명의 화가가 한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악셀리 갈렌칼렐라입니다. 그는 단순히 풍경을 잘 그리는 화가를 넘어서요, 핀란드 사람들 마음속에만 있던 조국의 모습을 꺼내서 캔버스에 딱 옮겨놓은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갈렌칼렐라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핀란드라는 나라의 정신을 캔버스에 담아냈을까요? 그의 작품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그의 그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 바로 핀란드의 자연입니다. 특히 그는 물과 얼음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핀란드의 본질을 포착해냈어요.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진짜 재밌지 않나요? 왼쪽은 고요한 여름 호수에 비친 달빛이고요. 오른쪽은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겨울 호수의 그림자입니다. 똑같은 호수와 나무인데도 계절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그가 본 핀란드의 두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는 얼음을 그냥 배경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예 풍경의 주인공으로 다뤘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이 광활한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 혹독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표현 방식은 점점 더, 뭐랄까, 독특해져요. 이 그림의 물결과 얼음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서 거의 추상적인 문양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는 자연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형태와 리듬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빛과 색의 사용은 정말 극적입니다. 이 강렬한 노을과 역동적인 구름은 그냥 풍경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거의 영적인 분위기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갈렌칼렐라에게 핀란드의 자연은 그야말로 신성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텅 빈 듯 하면서도 장엄한 풍경을 봤으니 이제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한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갈렌칼렐라는 현실의 사람들과 전설 속 인물들을 모두 화폭에 담았습니다. 과연 이 장엄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물가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처럼 아주 평범한 핀란드 사람들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자연과 깊이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강인함, 그리고 순수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그의 예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넘어서 핀란드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신화의 세계로 나아갔거든요. 바로 이 그림이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민족 서사시인 칼레발라의 한 장면인데요. 그는 칼레발라에 나오는 영웅과 신들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되살려냈어요. 덕분에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화를 처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그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의 화풍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왼쪽은 1887년 초기 작품인데 부드럽고 사실적인 화풍이죠. 근데 오른쪽 1900년 작품을 한번 보세요. 강렬하고 비현실적인 색채, 굵은 윤곽선, 그래픽적인 형태까지.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사실주의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상징주의 스타일로 넘어가는 아주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의 성숙기 스타일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대담한 색채, 단순하면서도 힘있는 형태, 그리고 강렬한 윤곽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요소가 핀란드의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현실과 신화를 하나로 합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화가가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비전이 핀란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 검은 딱따구리라는 작품을 보면 그의 유산이 뭔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숲의 깊은 정적, 그리고 야생의 신비로운 분위기.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핀란드 대자연이 품고 있는 어떤 영적인 본질을 포착해냈던 겁니다. 결국 그의 그림은 그냥 미술관에 걸린 작품? 그 이상이 된 거죠? 핀란드 사람들에게 핀란드는 어떤 나라인가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바로 이 갈렌칼렐라의 그림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핀란드의 영혼에 얼굴을 부여했다. 정말 이 한마디가 그의 업적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핀란드의 정신, 그 영혼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준 거죠. 갈렌칼렐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술은 어떻게 한 나라, 한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영혼을 담은 예술 작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